자유로운 삶을 원한다면 당신만의 무기를 찾아라. 자기계발서와 경제학 교과서가 입을 모아 말하는 이 달콤한 조언은 사실 당신을 기계에서 영원히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부품화 공정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의 사다리라고 믿어온 경제적 상식들은 사실 우리를 시스템에 박제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도와 같죠. 성실하게 이 사다리를 오를수록 당신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당신 없이는 돌아가지 않도록 당신 스스로를 기계에 맞게 깎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을 돕는 줄 알았던 세 가지 경제학적 족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교 우위입니다. 비교 우위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내가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것에 집중해서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합리적인 선택. 하지만 시스템의 설계도 안에서 이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힙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모듈화입니다. 우리는 흔히 직업정신이나 장인정신을 숭고한 가치로 배웁니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연마하고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말이죠. 물론 기능적으로 보면 이건 시스템의 전체 출력을 높이고 오류를 줄여주는 아주 훌륭한 장치입니다. 시스템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닦고 조이는 부품만큼 기특한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숭고한 장인 정신으로 특정 기능에 매몰되어 스스로를 날카롭게 깎아낼수록 당신은 기계의 다른 부분과는 절대 맞물릴 수 없는 특수 규격의 부품이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공학적으로 보면 이건 시스템이 당신을 전용 드라이버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특정 하드웨어와만 통신할 수 있게 하듯 당신은 특정 회로에만 박히는 전용 나사산으로 조립하는 것이죠. 당신이 코딩, 영업 혹은 섬세한 조립 기술이라는 비교 우위를 위해 인문학적 통찰이나 생존을 위한 다른 감각들을 기회비용이라는 명목으로 포기할 때 시스템은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회로를 벗어나는 순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철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교 우위의 진짜 목적은 효율이 아니라 의존성의 극대화입니다. 당신이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최적화된 부품으로 조립될수록 시스템에 대한 당신의 의존성은 100%에 수렴하게 됩니다. 당신이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시급을 받으며 나는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다 라고 자부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당신이 시스템이라는 트레드밀에서 가장 내려오기 힘든 상태가 된 시점입니다. 시스템은 당신이 그 기능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전력을 공급합니다. 만약 당신보다 더 저렴한 대체 모듈인 AI나 저임금 노동자가 나타난다면 시스템은 냉혹하게 당신이라는 부품을 폐기합니다. 이때 가장 비참한 건 평생을 비교 우위와 장인정신이라는 이름 아래 특정 기능으로만 살았던 당신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더 효율적인 부품이 되기 위해 다른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도려냈으니까요. 물론 당신이 그 누구에게도 또는 AI에게도 대체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라면 오늘의 주제는 당신에겐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말로 그런가요? 당신의 특출난 능력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날개가 아니라 당신의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단자에 영원히 박아넣는 용접 작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문가라고 부르는 자들이 처한 서글픈 설계도의 실체입니다. 전문가라는 이름의 부품이 되어 자신의 좁은 회로에 갇히는 순간 자본의 논리는 곧바로 두 번째 장치를 가동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을 원래의 의미보다 좁은 의미로 가두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은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구조적 장막입니다. 단순히 남보다 모르는 것을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구조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는 단순한 지식의 유무를 넘어섭니다. 정보의 격차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기계 안에서 부를 이동시키는 가장 강력한 물리적인 동력인 정보의 전압차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공학적으로 전기는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그 과정에서 일을 수행합니다. 경제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는 언제나 정보의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사실 단순한 조력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일반인이 해독하기 어려운 난해한 용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약관,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복잡한 규정이라는 장막을 관리하는 문지기들입니다.
그들은 이 장막 뒤에 서서 당신이 안전과 정보를 얻기 위해 지불하는 모든 비용으로부터 지식 통행세를 걷어갑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금융상품의 투자 설명서나 부동산 계약서 혹은 복잡한 법적 합의서들이 왜 그렇게 읽기 괴로울 정도로 비대칭적일까요? 이는 결코 작성자의 문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전압차가 사라지는 순간 시스템이 수수료나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에너지를 인출할 명분도 함께 증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본의 메커니즘은 표면적으로는 당신에게 공부하고 깨어있으라고 권장하는 듯 보이지만 정작 당신이 전체 설계도를 해독하려 할 때면 더 많은 정보의 파편과 불필요한 노이즈를 무질서하게 흩어놓아 본질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결국 당신이 지불하는 각종 자문료, 높은 펀드 수수료 혹은 중개료는 시스템이 의도적으로 유지하는 무지의 비용에 해당합니다. 전문가니까 나보다 더 잘 알겠지,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신뢰로 서명을 마치는 순간 당신이 지갑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빨대가 꽂힌 셈입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완성된 역선택 함정입니다. 당신은 시장에 나온 선택지 중 최선을 골랐다고 믿지만 사실은 정보의 우위에 선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리 배치해둔 경로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결과가 됩니다. 정보의 전압이 낮은 쪽은 높은 쪽이 설계한 시나리오를 검증할 능력이 없기에 성실하게 선택할수록 오히려 자신의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상층부에 상납하게 되는 비극적인 역설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비교 우위라는 논리로 당신의 퇴로를 차단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에너지를 인출했다면 이제 시스템은 당신의 그 구조적 한계를 느끼면서도 왜 멈추지 못하는지에 대한 마지막 장치를 가동합니다.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심리적 족쇄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를 최선의 선택을 위해 포기한 가치라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도구처럼 가르칩니다. 하지만 실제 자본의 메커니즘 안에서 기회비용은 당신의 현재의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바닥의 끈적한 기름과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기회비용을 계산한다고 믿지만 사실 인간의 심리 기저에는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훨씬 더 강력한 관성을 작동합니다. 시스템이 당신에게 주입한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포기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려 계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본의 논리는 끊임없이 당신의 귓가에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숭고한 직업정신과 경력을 버리면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지금 이 회로에서 탈출하면 남들이 앞서 나갈 때 너만 영원히 도태되는 거 아니야? 이 질문에 갇히는 순간 당신은 지금까지 들인 시간과 열정이란 유령, 즉 매몰 비용이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에 몸이 묶이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장인 정신이나 직업 정신은 여기서 당신을 옥죄는 가장 날카로운 양날의 검이 됩니다. 당신이 그동안 한 분야에 매진하며 쏟아부은 땀방울, 잠을 줄여가며 연마한 기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사회적 지위는 역설적으로 그 자리를 떠날 때 지불해야 할 심리적 입장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여버립니다. 마치 수만 개의 부품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댐의 수문처럼 당신의 성실함은 이제 당신이라는 부품을 그 자리에서 뽑아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지금 그만두기엔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은 단순한 미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당신의 뇌회로에 깊게 새겨놓은 손실에 대한 본능적 공포입니다. 당신은 지금의 길이 당신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서늘하게 체감하면서도 당장 내일의 안정을 포기했을 때 닥쳐올 기회비용의 파도를 계산하느라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에너지가 계속해서 새어나가는 낡은 배터리를 들고 있으면서도 새 배터리를 구하러 가는 동안 전원이 꺼질까봐 무서워서 멈추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본의 메커니즘은 당신이 기회비용을 철저히 계산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해 보이는 정해진 경로만을 고집하게 만든다는 점을 완벽하게 이용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모험을 하거나 자신만의 독립적인 회로를 구축하려 할 때마다 시스템은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부품으로서의 가치가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환상을 끊임없이 재생합니다. 결국 당신이 매 순간 내리는 합리적인 계산이 실제로는 당신을 시스템이라는 감옥에 가두는 가장 견고한 자물쇠가 됩니다.
시스템은 당신이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늘려가는 것을 결코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려하죠. 당신이 가진 기득권과 포기해야 할 리스트가 길어질수록 시스템은 당신이라는 부품을 더욱 확실하게 장악하고 마음 편히 부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기회비용을 따지는 당신의 태도가 실제로는 시스템이 설계한 궤도에서 이탈할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갉아먹는 가장 효율적인 제동장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숭고하게 여겨왔던 장인정신은 우리를 특정 회로에 고정된 부품으로 규격화했고, 전문가들이 쌓아 올린 지식의 장막은 우리의 지갑에서 에너지를 끊임없이 인출해갔으며,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공포는 우리를 시스템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묶어두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기계가 개인을 가장 효율적인 소모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더 쉬운 삼중 잠금의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이 설계도를 읽어낸 지금 당신의 기분은 어떠십니까? 아마도 정해진 길을 성실히 걸어왔을 뿐인데 사실은 나를 가두는 창살을 스스로 연마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서늘한 배신감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서늘함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시스템이 채운 자물쇠가 헐거워지는 시점입니다. 구조를 이해했다는 것은 더 이상 그 구조의 수동적인 부속품으로 남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삼중 잠금을 해제할 자신만의 열쇠를 깎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비교 우위를 시스템의 부품이 아닌 나만의 독립된 엔진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전문 기술이 특정 조직이라는 큰 기계 안에서만 돌아가는 부품이라면 이제는 그 기술을 떼어내어 나만의 작은 기계를 돌릴 수 있는 동력원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당신이 오직 한 가지 일만 잘하기를 바라지만 생존을 원하는 당신은 그 기술을 중심으로 주변의 다른 흐름을 읽는 감각을 다시 깨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만들어낸 장막을 걷어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내뱉는 난해한 언어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쳐놓은 정보의 격차는 당신이 스스로 공부하고 질문하기를 포기했을 때만 유지됩니다. 복잡한 약관 뒤에 숨겨진 본질적인 숫자와 조건을 직접 해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식 통행세를 내며 편안함을 사는 대신 조금 번거롭더라도 설계도를 직접 읽는 향해사가 될 때 당신의 에너지는 비로소 당신의 배터리에 온전히 저장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비용이라는 유령이 주는 공포를 직시하고 그것을 자유를 위한 입장료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아까운 것들은 사실 시스템이 우리를 붙들어 매기 위해 발목에 채워둔 황금빛 족쇄에 불과합니다. 매몰 비용이라는 끈적한 기름을 과감히 닦아내고 멈춰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낡은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기계와 함께 고철이 되기 전에 잠시 전원이 꺼지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 궤도를 이탈하는 결단이 당신의 다음 챕터를 결정할 것입니다. 자본의 시스템은 개인이 이 구조적 진실을 깨닫고 자신만의 요새를 구축하는 것을 결코 반기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자의 지갑은 언제나 시스템의 에너지가 되지만 시스템의 원리를 역이용하는 자는 그 거대한 파도를 타고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서늘한 설계도가 당신을 가두는 족쇄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뇌피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